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빔즈닷컴에서 오늘 미국 증시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마감했죠. 지수 자체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제 102.05포인트, 0.57% 상승했고요. 특히 엔비디아를 위시한 반도체주의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 23.73포인트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러셀 2000 지수는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건 잭슨홀 미팅을 앞둔 가운데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이제 블룸버그 타이틀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오늘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9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미 이제 종료된 딜이다.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역시 이제 연준의 이제 의사록 내용이 7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다수의 주장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시장에 친화적인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주식시장 나스닥 S&P 500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고, 지금 이제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금리 인하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는 시각은 이제 이 9월 초에 발표되는 이제 8월 고용 보고서가 아주 엄청나게 실망을 주지 않는 한 50bp보다는 이제 25bp 0.25% 포인트 인하 가능성 승산이 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국제 유가 또 역시 이런 영향 때문에 오늘 배럴당 WTI 원유 선물이 72.8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길거리에 가보게 되면 역시 휘발유, 경유 가격 좀 내리는가요? 좀 내렸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 뭐 내리고 있겠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1.8포인트 상승 마감했고, 자, 원달러 환율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대두되면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죠. 자, 오늘 NDF에서는 1331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지금 3.77%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 영향으로 뭐 WTI 원유 선물이랄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랄지 원달러 환율랄지 다 영향을 받고 있죠. 6개국 통화에 따른 달러 인덱스 역시 101.04포인트로 하락을 했습니다. SOX 반도체 ETF 235.34달러인데 여기 퍼센트가 틀렸죠. 이렇게 뭐 급등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실제 한번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반도체 ETF는 1.42% 여기 잘못 썼습니다. 1.42%입니다. 42% 상승했고, VIX 변동성 지수는 얼마에 끝났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10.14% 이게 급등했죠. VIX가 많이 올랐습니다. 10.14%요. 14% 상승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단에서는 S&P 500 맵을 빔즈닷컴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이제 엔비디아가 또 올랐죠. 자,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2% 빠지니까 SK하이닉스는 3% 후반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는 얼마나 오늘 또 영향을 받을까요? 비슷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게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MD 오늘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좋은 상승 보였고, 인텔
그 다음에 마이크로칩 뭐 이런 종목도 놀랐고, 반도체 소부장도 AM8나 램리더치 K레이도 1% 중반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른바 맥세븐, 빅세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좀 주춤했고,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테슬라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일라일리 오늘 0.21% 상승했네요. 0.21%. 여기서 잠깐 볼까요? 전체로 봤을 때, 야, 이 체중 감량제가 정말 엄청나더군요. 노브노디스크에 지금 우리나라 들어있는 노브노디스크의 싹센다. 지금 뭐 매출이 좀 어마어마하죠. 주가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최근 뭐 조정 보니까 이런 거고요. 이런 상승입니다. 지금 51달러, 2022년 기준으로 52달러에서 133달러, 134달러 올랐고, 지금 일라일리는 이제 1000달러 가까이 이르고 있죠. 951.97달러 상승세. 엄청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 쭉 이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메가캡, 매그니피션트 7 종목 중에서는 이제 이런 흐름이고, 오늘은 이제 대형주가 이제 강보합 정도 흐름이죠.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연준원장 연설, 그 다음에 일본 우에다 총리의 연설, 뭐 이런 걸 주시는 좀 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 500 맵을 봤죠? ETF 동향도 오늘은 이제 지수 소폭 상승에 레버리지 ETF, 지수나 레버리지 ETF 좀 올랐고요. 자, 반도체 ETF, 테크 ETF XLK 올랐고, 반도체 ETF 3배짜리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ETF도 3% 중반대 상승세를 보였네요. 자, 쭉 보시죠. 그러니까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도 뭐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이 모든 시선이 지금 잭슨홀에 맞춰져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파월 연준의장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의 교차로에 딱 직면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직역하자면 그만큼 이제 금요일날 연설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설 내용에 따라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행태가 아니라 이제 투자 지침을 설정해 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리나 근거가 선거를 앞둔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 아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등장하고 있고. 자, S&P 500 맵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테슬라 강보합 넘어갔죠. GM이 1.16, 포드가 1.59% 상승 마감했습니다. 1.59%. 자, 포드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포드가 여기 보게 되면, 요 내용 보게 되면, 이 포드가 하이브리드 모델, 주요 자동차 정책의 어떤 리셋상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 전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나왔죠. 자, 포드가 이제 새 전기차 공장, 뭐 풀사이즈 EV 픽업 출시를 연기하고, 다가오는 뭐 3열 뭐 EV, SUV 출시를 좀 취소했다는 내용. 그 내용은 이제 높은 이 전기차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부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는 내용이고, 하이브리드 기술을 대형 차량에 적용하거나 소형 EV로 경쟁력을 좀 높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 포드 CEO 존 롤러가 하이브리드 기술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 미국 내 지금 현재 폴란드 생산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계획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점차. 최근 이제 우리 시장도 인천의 그 전기차 화재 사건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9월 초에 전기차 화재 방지 종합대책 나오고 있죠. 계속 그러면서 이 하이브리드 기술이 계속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차도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내놓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서 그 관련 흐름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자, 내일 8월 23일 모닝 브리핑은 하루 쉽니다. 자, 국내 증시 보시죠.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금융 투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순매수를 좀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를 이렇게 보였죠. 양매도를 좀 보이고 개인만 순매수였습니다. 시총 상위 보게 되면 코스닥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유한양행의 이제 호재 노출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가 동반 약세를 좀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 시총상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좀 주춤하고 SK 하이닉스가 3.56% 하락했었습니까? 자, 이후 테크니스는 슈퍼을 간담회 이후에 이틀째 좀 상승을 하는 다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유한양행으로 인해서 바이오주 약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반면에 뭐 삼성 바이오로지스랄지 셀트리온 그 다음에 8월 21일 수출 동향 집계되면서 휴젤이나 메디톡스 뭐 이런 종목들 상승을 좀 이끌었죠. 그리고 이런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 매기가 주춤하니까 삼성 SDI, 뭐 LG화학,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뭐 이런 쪽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놓고 보면 배터리 2차전지니까 배터리 화재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좀 부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뭐 개별주, 뭐 한농화성 뭐 이런 종목이 좀 급등했고 어제는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기술이 앞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삼성 SDI가 상승세가 좀 좋았기도 했죠. 자, 테마주는 이제 9월 삼성전자 보핏 출시기 대감의 로봇 관련주 움직였고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 선별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게 되면 신규 상장주 최근 공모가보다 좀 주춤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 TDS팜 그러니까 이제 DDS 관련주죠. 약물 전달 시스템 중에서 뭐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TDS팜이 진짜 오랜만에 따따블을 달성하는 전날 300%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됐습니다.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계속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이 주식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주도 HDC 현대산업개발이 52주 신고가를 보였고 건설주 흐름이 좀 양호하게 나왔죠. 그다음에 한국전력 2만 원 탈환하기도 했고요. 환율과 연료비 개선 기대감에 상승을 좀 보이겠습니다. 자, 수급상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유한양을 팔았고 기관도 유한양행과 SK 하이닉스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금융주도 순매도했고요. 반면에 외국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등을 순매도했습니다. 한국전력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한국전력,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종목은 한국전력, 삼성 SDI,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등이 해당됩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외국인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SD팜, 메디톡스 등을 순매수를 했다는 점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에서 대원전선이라는 종목 상승세가 코스피에 좀 있었고요. 코스피 대형주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크래프톤이 1% 상승세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런 뭐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 전선 관련주, 뭐 재룡산업 뭐 이런 종목군들 흐름이 좀 있었네요. 단순 참고하시면 되고 좀 시장이 이러니까 그냥
뭐 시간의 상승세 좋았던 종목군들 뻥 떠도 시작했다가 대부분 뭐 차익 매물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금통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신규 상장주 하나 상장하는데 어제 같은 흐름이 나올까요? 글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부터 미국 잭슨홀 심포지엄 개최가 된다는 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서 좀 알아두시고요. 민방위 훈련이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뭐 이런 게 내일은 이제 파월 연준장의 연설 내용이 또 공개가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이런 것도 참고하시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